191년 10월 원소로부터 빈집털이를 당한 손견과 그의 군사들은 원소의 사주를 받아 본인들의 근거지를 점령한 주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손견이 폐허가 된 낙양을 복구하는 동안 그의 근거지를 빼앗은 원소의 이 한 수로 인해 결국 원소와 원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원술은 공손찬이 자신에게 파견했던 그의 사촌 동생 공손어를 보내 손견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손견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공손어리 활을 맞고 전사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공손찬은 이 모든 것은 원소의 탓이라며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게 됩니다. 이제는 외부의 적들을 징벌하겠노라. 이에 놀란 원소는 공손찬의 또 다른 사촌 동생인 공손범에게 발의 땅을 양도하며 본인과 공손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공손범이 공손찬과 함께 원소를 향해 군사를 일으키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만 낳게 됩니다. 이렇게 하북 지역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청주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 약탈을 일삼던 황건적이 흑산적에 가담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 발해 지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정사에서는 이들을 30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손찬은 2만의 군사를 이끌고 황건적을 소탕하러 나섰습니다. 당시 공손찬은 백마의종이라는 정예기병 부대를 거느렸었는데 국경 이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었습니다. 공손찬의 2만 군사는 딱히 큰 피해도 입지 않은 채 황건적 30만 명을 격파하였으며, 전투가 끝난 뒤의 기록을 살펴보면 피가 강물을 붉게 만들었고 포로는 약 7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공손찬의 위세는 하북 지역을 뒤흔들게 됩니다. 한편 원술은 유표를 공격하게 되는데 선봉은 역시 손견에게 맡겼습니다. 손견은 양양을 향해서 진격하였고, 이에 유표는 휘화장수 황조를 보내 요격하도록 하였지만 황조는 격파당하고 밤중에 양양 근처의 산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손견은 적은 군사만을 이끌고 직접 추격하게 되는데 매복해 있던 황조의 군사들이 일제히 손견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황건적의 난 때부터 가장 앞장서 싸웠고 동탁을 물리친 뒤 낙양을 수복하기까지 했던 영웅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92년 1월) 개교라는 다리 남쪽에서 원소가 공손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력의 소규모 전투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면 승부는 이 개교 전투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공손찬 군은 중앙에 보병 3만과 양쪽에 기병 1만을 배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약 4만의 군사를 동원한 것으로 짐작되며, 원소군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보다는 적었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원소는 구기에게 선봉을 맡기게 되었는데, 구기는 본인의 800명의 군사와 원소가 보내준 강로병 1천을 더해 총 180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구기는 변방지역 국경 주변의 출신이라서 기병 전술에 굉장히 밝았다고 하는데, 기병이 주력인 공손찬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상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강로병 1000명을 방패 뒤에 엎드리게 한 상태로 진영을 짰다고 합니다. 원소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게 된 공손찬은 휘하장수 엄강을 앞세워 기병을 이끌고 총공격을 지시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왔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온 것 같고, 전하를 위하여 쳐라! 내 명령을 기다려라! 원소군 선봉대에 강로병이 있는 것을 몰랐는지 공손찬의 1만 기병들은 계속해서 돌진했고, 선봉장인 구기는 병사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기병들이 가까워지고 구기의 신호와 함께 원소군은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고, 강로병들이 쏜 화살에 맞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제 발사! 불겨! 싸워라! 자비를 보이지 마라!
생각지도 못한 반격에 공손찬의 주력인 기병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원소의 군사들은 총 공격을 감행하며 공손찬의 군사들을 개교까지 쫓았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다. 너들을 심판하라! 이 운명을 여기서 아무도 주마. 대각하라! 적들이 도망친다. 하! 개교에서 양측의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공손찬은 본진 군영의 대장기까지 원소군에게 빼앗기며 퇴각하였고 원소는 하북의 최강자 자리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개교에서 원소가 공손찬을 물리치고 있을 때 연주 동군 태수 조조는 흑산적을 모두 토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청주 지역의 황건적이 연주를 침공하였습니다. 기록에는 10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아이들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만의 군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연주목 유대는 포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전사하게 되었는데 조조의 휘하에 있던 진궁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조가 세상을 바로잡을 인재이니 연주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포신 등이 거들게 되어 조조는 연주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연주목에 자리하게 된 조조는 황건적을 토벌하기 시작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황건적들은 장각의 난 때부터 싸워왔던 전투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기병술과 복병술을 이용해 여러 번의 전투에서 계속해 승리하였고 결국 황건적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투항해온 자들 중에서 정예병들을 뽑아 청주병이라 부르고 본인의 군사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연주를 얻음과 동시에 약 100만 명의 백성을 추가로 얻게 된 조조의 세력은 이를 계기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한편 장안에서는 동탁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동탁을 죽인 사람은 동탁과 부자지간을 맺은 여포였습니다.